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형태의 문제는 새로운 정의하기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형태의 집합이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스스로 파악해서 결론적으로 힌트를 받은 다음에 문제의 결론을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집합 AK가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자, 이럴 때는 먼저 집합 AK 기역을 하나씩 해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역 보겠습니다. A1 집합 A1과 A2와 AC의 교집합이 2가 된다. 그러면 자, A1이라는 집합이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조건지 15으로 나와 있죠. X바 K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K-1은 0이 되고요. X가 2까지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이죠. 그리고 범위로 나와 있죠. A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뒤에 있는 범위만 한번 표기해서 주어진 사실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K가 2일 때는 1부터 X가 3까지, A3은 K가 3이죠. 2부터 X가 4까지. 그러면 이제 기억이 얘기하는 건 밑줄 친 세 부등식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X값을 찾으라는 거고, 지금 이 둘을 살펴보았을 때 여기 딱 2만 겹치는 게 보이죠, 그죠? 부등식을 이제 그려봐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힌트 삼아서 결론을 추측해내는데 활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A1과 A2와 A3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죠? 자, 그러면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K가 뭔지 어느 정도 딱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게 되면, 자, 니은은 9 이하의 자연수 LM에 대하여 절대값의 L-M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집합 L과 M은 서로 소가 아니다. 이거 간단하죠? 자, 보세요. L과 M이 같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서로 소가 아니죠. 같은 집합이니까. 그러면 L-M이 1이라고 합시다. 절대값이 나와 있지만 L이 크다고 합시다. 알겠죠? L이 M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고 살피겠습니다. 자, L과 M이 1 차이 난다. 그럼 이 말은 예를 들어서 A1과 A2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A1, A2를 살펴봤죠. 이 둘은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죠. 실제로 1부터 2까지 이렇게 A1 교집합, A2는 X가 1부터 2까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건 따라 쓰실 필요는 없고요. 예. 자, 이 차이가 2가 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이가 2가 될 경우에도 이제 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뭐 방금 찾아낸 거 말고 다른 예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5와 A7 이 둘의 이 둘이 서로 소가 아니다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집합을 직접 찾아버리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A5는 4부터 6까지이고 A7은 6부터 8까지이죠. 둘을 비교해 봤더니 얘는 6을 교집합으로 가지니까 공집합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2가 차이 나는 두 자연수를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이렇게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꼭 수식으로 이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물론 상세한 증명 과정은 답안지에 잘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답안지를 참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증명 없이 예시를 통해서 라던가 뭐 몇 가지 사고 과정을 통해서 참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이제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니은까지는 할만하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니은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차례차례 내용을 확인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면 디귿번은 어떻게 하랬죠? 그죠? 대충 찍어도 정답률은 50%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전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21번에 있다 하더라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모든 K와 서로소가 아니고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중. 자, 일단 이거 자체도 새로운 정의입니다. 그죠?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면서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을 내가 직접 찾으면 됩니다. 다시 디귿번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소극적인 자세로 풀려면 어렵고요.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면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내가 직접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디귿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1부터 A9까지 이렇게 있고요. 모든 AK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써보면 됩니다. 알겠죠? 서로소가 아니다. 교집합이 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다. 그런데 원소의 개수는 최소가 되어야 된다. 알겠죠? 1번 서로소 아니다. 2번 유한계이다. 3번 개수가 최소이다. 자,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먼저 A1과 서로소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럼 A1과 서로소가 아니려면 가장 좋은 게 이 집합 자체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집합 B에 2가 원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순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1, A2, A3와 집합 B는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A7, A8, A9와 동시에 서로소가 아니도록 즉 교집합이 존재하게 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8이죠. 9만 해보겠습니다. A9는 8부터 10까지인데 굳이 큰 숫자를 가져오지 말고 가장 작은 숫자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동시에 3개의 집합과 교집합을 가지게 되니까 어쨌든 좋은 거죠.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2개를 원소를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 남은 집합들이 뭐가 있습니까? A4, A5, A6이 있죠. 그죠? 얘 셋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서로소가 아니게 만드는 원소가 있을까요? 있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자, 잘 보면 가운데 있는 친구입니다. 전부 다 여기 있는 2, 8, 5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집합 B를 2, 5, 8이라고 잡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게 되니까 디귿은 거짓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게 4개라고 했으니까 우린 더 작은 걸 찾아냈죠. 그죠? 네, 여기 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주어진 값들이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더 복잡해 보이고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떠한 원리, 자 위에 나와 있는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 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순환하는 성질이 있을 때 주기성을 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순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주기성을 띈다라고 합니다. 복소수는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g의 제곱은요. 구해 보게 되면 자,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i-1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i-1의 제곱이 재미있는 게 i 제곱 더하기 1 빼기 2i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이랑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복소수만 남게 됩니다. 재미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제곱에다가 g를 곱하면 되니까 원래 복소수 g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면 i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루트 2분의 자, 잘 보면 형태 비슷하게 쓰겠습니다. 복소수를 앞에 나오도록 쓰겠습니다. 그러면 i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g에다가 루트 2를 더하게 되면 지금 복소수 g가 루트 2분의 i-1이죠. 여기에다가 루트 1을 더하게 되면 루트 2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거 유리화를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거듭 제곱할 때 이게 그냥 루트 1을 그대로 살려놓는 게 좀 편해서입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2에 i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는 아니지만 지금 잘 보면 이게 z 세제곱이랑 같죠? 이게 하여간 신기한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걸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러한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어야 해요. 그럼 거듭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 번 하기엔 굉장히 복잡하니까 표를 이용해서 해볼 거고요. 자, 먼저 복소수 g의 n제곱과 g 더하기 루트 2의 n제곱을 계산할 거고 쪽에는 이 둘의 합을 하나씩 생각해 볼 때 합을 생각해 볼 텐데 합이 0이 될 때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값이 1일 때입니다. n 값이 1일 때는 복소수 g는 우리가 방금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써보면 되겠죠? i-1이고요. 이 값은 바로 위에 적혀 있죠. 루트 2분의 i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단순하죠? 거듭 제곱 자체를 잘하면 됩니다. 자, 제곱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서 계산을 했다시피 자, 복소수 제곱 마이너스 i죠. 4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세제곱도 방금 했죠. 루트 2에 i 플러스 1이죠. 자,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다가 다시 g와 g의 세제곱을 곱하면 4제곱이 나오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얘를 제곱하면 4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계산 다 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면 끝난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g 플러스 루트 2
제곱 같은 경우에는 2분의 i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제곱하면 예제곱과 예제곱은 사라지게 되고요. 2분의 2i가 됩니다. 얘도. 그래서 이 값은 i가 되고요. 자, 세제곱은 다시 i를 원래식에다 곱하면 되니까 루트 2분의 i 빼기 1이 되고요. 구조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갑니다. 4제곱 같은 경우도 이 i의 제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 4개를 했는데 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4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 위에서 구한 이 4개의 값에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복소수 g의 5제곱 같은 경우에 4제곱 곱하기 g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g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써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더하기 1 i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 되겠고요. 같은 결론을 얻겠죠. 옆에 복소수도 같은 복소수니까 그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i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1 마지막으로 1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합을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인데 자, 얘네 둘의 합이 실제 문제에서는 합이 0이 되는 n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1일 때 안 되고요. 2일 때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합이 0이 되죠. 3일 때 안 되고요. 4일 때 안 됩니다. 5일 때 안 되고요. 6일 때 되네요. 7일 때 안 되고요. 8일 때 안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구조로 반복되는지 알겠죠? 8이 1이기 때문에 9부터는 다시 여기서부터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기성을 띈다고 했죠. 그죠? 9. 그러면 10일 때 되겠죠? 11, 12, 13 색깔 통일할게요. 10일 때 될 거고 11, 12, 13, 14일 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2, 6, 10, 14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2, 6, 10, 14 그 다음에 계속 4씩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2. 그 다음에 26인데 우리는 지금 25까지 자연수 중에서 25 이하의 자연수에서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답은 6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사실 뭐 풀어도 그만이고 안 풀어도 그만입니다. 자, 왜냐면 좀 생소한 것이 나옵니다.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비둘기집의 원리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비둘기집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둘기가 4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아무리 내가 비둘기집을 하나에 한 집씩 주려고 해도 한 마리에 한 집씩 주려고 해도 반드시 어느 한 집에는 이렇게 2마리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게 비둘기집의 원리입니다. 집이 3개 있고 비둘기가 4마리가 있으면 어느 한 집에는 반드시 2마리가 들어간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적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역시나 이 문제도 새로운 정의에서 문제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회차 모의고사 출제자들이 이런 걸 좀 좋아하나 봅니다.
자, NA와 NB가 있습니다. 둘은 전체 집합 20 이하 자연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교집합은 하나입니다. 일단 가조건을 기억해 주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나와 다가 나오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A 집합의 어느 다른 두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아니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집합 A에 예를 들어서 1과 8이 집합 A의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9가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뭔가 감이 올 듯하죠. 그죠? 그러니까 1과 8은 절대로 한 집합에 포함될 수 없다. 집합 A에 동시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1과 8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9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1에다가 8을 더했을 때 9의 배수가 됐는데 8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1에다가 8을 더하면 9의 배수가 되는데, 이게 8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뭐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17을 더하게 되면 18이 되어서 9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과 17도 쌍으로 존재할 수 없겠구나. 이런 쌍을 모두 다 찾아서 서로 이렇게 집합 A에 동시에 포함되지 않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런데 이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답을 내는 건 힘들죠.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8과 17이 가지는 어떠한 성질을 파악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8은요, 9로 나눈 나머지가 8인 거고요. 17도 마찬가지로 9로 나눈 나머지가 8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9로 나눈 나머지가 8로 같은 숫자는 얼마든지 1과 더했을 때 계속 9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6을 더하게 되면 27이 되겠죠. 9의 배수가 됩니다. 26을 9로 나누게 되면 역시나 나머지가 8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줘야겠다. 그래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9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을 모두 모아보면, 자, 계속 9씩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러면 다 9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그리고 9로 나눈 나머지가 8인 친구들을 역시나 다 모아보면 이렇게 8과 17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네들은 절대로, 자, 내가 보세요. 집합 A에 여기에서 내가 원소를 하나 가지고 오면 반대쪽에선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이러한 원리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파악하는 걸 추론이라고도 하는데 문제 해결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 삼아 해보고 지나가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어떤 단원으로 분류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 집합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9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랑 8인 경우 이렇게 세트로 했고요. 그럼 9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도 해야겠죠. 이렇게 11과 20이 있고요. 9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는 뭐랑 짝이 되냐면 7과 짝이 되겠죠. 2랑 7을 더하면 9의 배수가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16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네들은 역시나 한 쌍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과 12 이렇게 되고요. 6과 15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더 갈 수 없죠. 원소의 합이 20, 원소가 20가지라고 했으니까 4와 13 이렇게 올 거고요. 5와 14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 다음에 9와 18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비둘기 집의 원리 했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원소를 뽑을 집합들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여기에서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고르게 되면 얘는 탈락이 됩니다. 절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층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조건을 다시 살펴볼 텐데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SB라고 할 때 SA, S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떠한 두 수의 차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크고 얘는 작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SA가 최대한 커지도록 집합 A의 원소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원소의 개수가 8개라는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죠? 8개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소를 크게 뽑아야 되니까 19 뽑아야 되고요. 20 뽑아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는요. 15를 뽑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14를 뽑아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18을 뽑게 되겠죠. 즉 아까 비둘기 집의 원리에서 집이 5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몇 마리였어요? 비둘기는 지금 원소가 8개랬죠. 그죠? 3마리가 남죠. 반드시 이 5개 중에서 어떤 세 군데에서는 원소를 2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으면 돼요? 규칙이 있죠. 집합 A는. 그래서 집합 A를 써보겠습니다. 20, 19, 18, 15, 14가 있고요. 3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탈락입니다. 알겠죠?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을 뽑아주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보이죠? 이제 눈에 보이죠? 11 있고요. 12 있고요. 6을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소의 합이 가장 커지도록 원소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집합 B도 해야겠죠. 그죠? 자, 집합 B는 쌤이 설명하지 않고 천천히 손으로 쓰면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을 통해서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이걸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집합 B는요. 다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10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원리로 10의 배수는 나머지 개념으로 살펴봤을 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친구랑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9인 친구랑 이렇게 한 세트가 올 거고요. 이렇게 같이 쓰면서 따라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4는 6이랑 이렇게 될 것이고 5랑 15랑 엮일 것이고 10이랑 20이랑 엮일 겁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6개의 쌍이 나왔네요. 이 중에서 내가 이제 골라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합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최소가 돼야 되니까 1 뽑을 거고요. 2 뽑고 3 뽑고 4 뽑겠습니다. 5 뽑고 10 뽑겠습니다. 그죠? 일단 6개 세트를 뽑았습니다. 집합 B는 일단 6개를 뽑았어요. 1, 2, 3, 4, 5, 10 이렇게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자동 탈락이 되고요. 이 탈락된 상태에서 2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가장 작은 건 11하고 12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또 있냐면 그런데 NA 교집합 B가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잘 보면 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미 8개를 뽑아놨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미 12 교집합으로 들어갔는데 11을 또 뽑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11은 뽑을 수가 없고 12랑 13을 뽑아야 됩니다. 매우 복잡하죠. 그죠? 이런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A와 B를 뽑았습니다. 그럼 SA와 SB의 차를 빼면,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도 봐주면 좋을 게, 일단 10은요 중복이니까 날리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A를 다 더해서 B를 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하게 되면 1, 2, 3, 4를 더하면 10이고요. 거기 5를 더하면 15가 되겠죠. 여기서 15 날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하고 13은 뭐 나와 있진 않는데, 자, 12하고 13은 합이 역시나 또 15가 되겠죠. 얘네 날려주겠습니다. 결국 A에서 B를 뺀다는 건요, B에 있는 숫자를 미리 다 A에서 원소로 쳐낸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20 더하기 19 더하기 18 더하기 6이 되어서 계산이 간단히 6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